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대입니다. 이번에는 의료소송이 예상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의료인이나 의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피고의 입장에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는 해당 의료인이나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소송까지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에서 의료사고를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의료 행위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혹은 나의 과실을 알고 있을 때, 이럴 때 의료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주 현실적으로 의료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성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 2천만 원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수억 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소액의 손해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년씩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작은 규모의 의료사고고 나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제조합 등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손해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해버리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의사나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결국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 소송에 대한 결과, 그 소송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지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스트레스,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안 해봤으면 모르는 일이죠. 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시간, 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어느 정도 도의적 과실을 넘어선 도의적 미안함을 넘어선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빨리 합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요구다 라고 했을 때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경우에는 의사나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무기록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는데 그 치료의 내용, 내가 어떤 치료를 했었고 어떤 판단에서 어떤 행위를 했었는지 하나하나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록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환자 보호자는 단 한 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황들을 더 자세히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더 자세히 기억하기가 쉽고 이벤트들을 더 세밀하게 기억하는 반면에 의사들은 그걸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를 보는데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본인이 다 기억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의무기록에 세세하게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판단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기록을 해두셨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트, 환자의 차트를 보면서 리마인드를 한 번쯤 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이거 어떤 판단을 했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를 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면 반드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료진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내가 어떤 경우에 보통 이렇게 많이 했었지 라는 아니란 판단으로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전후 사정들, 특히나 진료 기록부에 나타난 전후 사정들과 이야기를 이어나갔을 때 제대로 된 한편의 이야기가 작성이 되질 않아 버려요. 그러면 곤란한 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면 본인이 의사나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엇을 했었고 왜 했었는지,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어떠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하나하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료사고의 상황에서 대부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환자, 보호자들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격앙되어 있기가 쉽고 공격적이거나 실제로 의료진들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고요. 병동에서 보호자들에게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죠. 의료진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경험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의료사고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가해를 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대리인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우리 언니가 간호사인데요, 제 동생이 의사인데요, 누가 변호사인데요, 누가 손해사정인인데요, 아니면 혹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촌 동생인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된 거냐 다그치듯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 이런 경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반드시 대리권을 확인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이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합의했어요. 잘 이야기 다 됐어요. 이야기 다 되고 사촌 동생이라고 와서 이야기 잘 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당사자가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난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알고 보니 그냥 아는 언니 동생이었을 뿐. 심한 경우에는 먹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와서 이러이러한 상황 이야기를 하길래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이구나 이야기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술술술술 불어버립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인은 그 업무 중에 체득한 환자의 내밀한 비밀 등을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고 상황이 되고 당황스러우니까 사촌 동생이라고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이런데 경험이 많다 해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몇 개 이야기 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대리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환자나 환자 보호자도 감정적일 수 있지만 의료진도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굽신굽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난 정말 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밤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쉬는 날 못 쉬고 환자를 봐왔는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 그것도 현대의학적 한계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위를 봤을 때 인간적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의사도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도 감정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한 발언들이 언론에 나가기 딱 좋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도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하는데 아침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참지 못하겠다 싶으면 자리를 떠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증인이나 CCTV 같은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확보하십시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복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은 가능하면 빨리 증인에게 사실 확인서라든지 녹취록 등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이 휘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이 바뀌기도 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의 윽박지름에 진술을 제대로 못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사고가 애견되는 시기에 그런 상황들을 증거로서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하면 빨리 만나십시오. 이것은 환자가 환자를 빨리 만나야 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내 기억이 신선할 때, 내 기억이 또렷할 때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주장을 반박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재판을 진행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가능한 빨리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예, 녹취를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쌍욕을 한다든지 너무 무리한 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녹취를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우선 의료사고가 발생됐고 의료 분쟁이 예상될 때 의료진이나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기에 합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의무기록을 리마인드 하십시오. 반드시. 위협을 당한다면 당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 등을 사칭하면서 다가왔을 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대리권을 확인하십시오.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변호사는 가능한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녹취는 가능하면 하세요. 이상이었습니다.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